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동성애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동성애 요즘 되게 이슈가 있죠. 그리고 조금 동성애에 대해서 점점 이제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이렇게 되게 잘 나오고 있지 않나요? 사실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TV에서 드라마나 혹은 영화 같은 거 봐도 그렇게 동성애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드라마나 영화에서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에 꼭 이제 한두 캐릭터씩 동성애자가 있고 영화에서도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마블 히어로에서도 동성애 이제 히어로를 만들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막 하더라고요. 이만큼 이제 동성애가 이제 사실 굉장히 우리 곁에 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에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 이고 많은 이들이 조금 좋게 바라보려고 하고 하냐면요, 이제 요것 때문입니다.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 때문입니다. 이제 뭐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말 그대로 이제 성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사회나 나라나 그리고 혹은 이제 타인이 이제 개인의 이제 성적 이제 취향이나 이제 그런 것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간통법이 그래서 폐지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바람 피는 말든 나라가 뭔 상관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 자기 결정권 이것을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이제 너네에게 자유가 있다. 그럴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이제 알려줄 때 가장 먼저 좀 알려줘야 될 것 중 하나는요, 이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 되죠.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이건 신자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유로운 것과 방탕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는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방탕한 것을 자유롭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탕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조금 쉽게 말을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방탕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성경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반가운 자들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방탕한데 모든 더러운 걸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 상관없이 더러워도 하고 싶으니까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방탕한 것이라는 거죠. 즉 방탕은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제 지켜야 할 사람의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무시하고 넘어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탕함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행해야 되는데 방탕하게 행해서 안 된다. 근데 그것은 성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성애가 이제 왜 방탕하다고 말을 할까요? 사실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여러 이제 많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성애를 이제 계속해서 좋게 포장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 많이 보셨죠? 요 이제 무지개 마크가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성소수자들을 좀 이렇게 대표하는 그 마크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좀 보호하자, 지지하자 이런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마크가 아마 조금 이렇게 시내나 이렇게 가셔도요 심심하지 않게 볼 수 있고요. 혹은 이제 학생들 가방 같은 거 잘 보시면요, 이 마크 배지로도 아이들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죠. 돈 주고 사서 이렇게 뭐 위안부를 배지 사면 위안부 이렇게 기부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배지도 팔아서요. 이거 사면은 이제 성소수자들 뭐 인권을 위해서 이제 기부가 되는 그런 거 우리 애들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 마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성도님들도 지나가시다가 이쁘다고 사시면 안 됩니다. 무지개 이쁘다 그러고 하나 사서 이렇게 딱 매달고 다니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물론 좀 우리나라 무지개랑 좀 다르죠. 색이 6개입니다. 빨간 노초, 파포 이렇게 6개이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좀 이쁘게 좀 동성애 성소수자 좀 포장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보면 이렇게 막 배웁니다. 제가 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에서는요, 건강한 가족 만들기 이런 이제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가족 형태 중에 동성애 가족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중학교에는 성문화 변화 사례로 동성애 차별 금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요,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그렇죠? 동성애 축제 포스터를 이렇게 삽입을 하고, 그 커밍아웃 사례, 이제 커밍아웃이 좋은 거다,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책에서 교과서에서 소개를 하고요. 또 다음 보면 이제 친구 사이라는 동성애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영화를 틀어주는 학교도 있고, 이제 이 영화를 좀 이렇게 보라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제 동성애를 이제 인정하면서 살고 수용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학생들한테 조금 강요하는 이제 그렇게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우리 컴퓨터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왜 동성애가 안 되냐,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성애가 학생한테 왜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이제 좋은 거, 왜 나쁘지 않은 거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일단 피해는 안 주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죠.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어떤 개인. 그러니까 동성애가 너희한테 뭐 피해주고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왜 나쁘다고 해?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거 들으면서 그치, 뭐 나한테 피해준 거 없는데 왜 나빠? 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영화도 그렇죠. 영화에서도 보면요, 이게 지금 다 동성애 영화인데요. 되게 포스터 자체도 이쁘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성애 영화가 일단 상을 엄청 휩습니다. 동성애 영화를 만들어서 출품하면은 상을 이렇게 휩쓸고요. 그리고 요거 제목이 캐롤이죠. 우리 쿤타 학생 한 명이 그 재작년인가 크리스마스 때 캐롤이라서 무슨 성탄 영화인가 그래서 틀어서 봤다 깜짝 놀랐다고, 동성애 영화라서 그랬는데, 네, 이런 동성애 영화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 곁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동성애를 지지하고 좋게 포장하면서요, 수용할 것처럼 말하죠. 근데 우리 절대 이런 미디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미디어는요, 언제나 한 단편만을 보여주고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부분만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대 이제 어떤 미디어만 보고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동성애를 이제 말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말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왜 동성애가 이제 잘못된 건지 뭘 말을 해야 되냐면요, 이제 건강을 말해줘야 된다. 건강. 이거 혹시 보통 담배에 사면요, 담배 겉표지 이런 게 붙어 있다고 해요. 이제 담배는 몸에 해롭다. 그러니까 담배를 이제 끊어라, 멀리해라. 이런 이제 요게 담배 케이스에 이렇게 붙어 있게 이제 돼서 담배를 사면 무조건 저렇게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성도님들, 담배를 이렇게 담배 케이스에 저런 게 붙어 있다고 우리가 흡연자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흡연자들도 왜 케이스에 이렇게 붙어 있어? 우리 차별하는 거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흡연자들한테 담배를 몸에 해롭다 말하면은 그거는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건강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동성애도 우리가 이런 좀 시선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동성애도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일단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동성애의 기준이 일단 뭘까요? 동성애의 기준. 사실 좀 모호하죠? 어떤 걸 동성애자라고 할까?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호감을 느껴도 그게 동성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좀 잘생기고 멋있는 이렇게 남자가 나와서 와, 되게 잘생겼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동성애자들은 그것도 동성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동성애자의 비율을 늘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1, 2%가 아니라 한 50%가 넘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걸 다 이렇게 싸잡아서 동성애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동성애자의 이제 기준은 이제 그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동성애를 말하냐면요, 성관계입니다. 동성끼리 성관계를 갖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동성애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요 동성애자들이 발끈합니다. 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보냐? 우리 동성끼리 그냥 이렇게 사랑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는 미디어의 겉에 조금 좋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동성애자들은 이제 성관계가 주된 목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요 기사 어디서 본 적 있죠? 이제 군 법에요. 군법 이제 92조 6항에 이제 무슨 법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시위하는 거죠. 그 동성애 이렇게 처벌법 차별하는 그 법 당장 없애라 막 이렇게 시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미국의 되게 유명한 어떤 가수도 이 법을 없애야 된다고 지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보고 사실 모르고 그때 모르고 이게 군대법에 이렇게 동성 간에 이렇게 뭐 그런 거 사랑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 92조 6항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요겁니다. 요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군인, 사관생도 사관 및 부사관 후보생에 대하여 학문선교나 그 밖에 추행한 사람은 2년의 징역에 처한다. 요게 이제 92조 6항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선교,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군대 안에서.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게 동성애 차별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동성애자들은 동성 성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그 만남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요, 우리는 표현을 할 때요, 동성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사실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겁니다. 원래는요, 동성애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동성 성애자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의 사랑이 아니라 동성 간의 성관계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혹은 동성 연애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요, 초기에는 동성 성애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2009년쯤에 그 동성애자 인권 그 사람들이 시위하고 이렇게 좀 탄원서를 내서요. 동성 성애자라는 표현을 못 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표현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사실 동성애라는 표현도 우리는 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미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제 뭐 동성애라고 이렇게 뭐 지금 하고 넘어가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성애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동성 간의 성관계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동성 간의 성관계는 몸에 해로울까요? 우선 동성 이제 성관계는요, 동성끼리의 성관계는 학문과 구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생각만 해봐도 청결하지가 않죠. 그죠? 일단 비위생적입니다. 학문과 구강으로 성관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그래서요, 각종 감염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례만 보여드리면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통계인데 남성 동성애자 매독 감염 비율이 일반 남성의 106배, 일반 여성의 168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외에도 뭐 항문암, 그리고 그 이질, 동성대장균, 각종 간염, 임지,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훨씬 높게 발병된다고 합니다. 이게 건강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요, 실제로 보면은 동성 성애자 수명은 이성애자보다 25에서 30년이 무려 작다고 합니다. 실제로 평균 수명이.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보다 이거는 5에서 10년이 짧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술보다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보다 최소 2배 더 알코올에 의존하고 남성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3배 더 자살 시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성애는 건강도 안 좋지만 정신적 건강에도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분이 연구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까지는 그랬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요, 동성 성관계를 한 사람은요, 1년간 헌혈을 못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동성애 자체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질병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동성 성관계를 했으면은 1년 동안 헌혈을 금지하게 합니다. 근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요, 헌혈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헌혈량이 굉장히 줄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동성애 남성 헌혈 규제 철폐하라. 그러니까 지금 피 부족해 죽겠는데 무슨 동성성 관계를 하면은 이렇게 헌혈 못하게 하냐? 피가 부족하다. 이거 법 당장 없애라.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건강에 이제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해외에서는요 학생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이제 학생들에게 아까 말했지만 성적 자기 이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성 관계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학생들한테 뭘 알려주냐면 이제 PM기구 꼭 해라 이거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는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동성 이제 성 관계에 대해서 알려줄 때 뭘 알려주냐면요 너희도 그 콘돔과 그리고 뭐죠 덴탈템 뭐 요거 꼭 사용해라 이렇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콘돔과 그 덴탈템 이게 덴탈템이 뭐냐면 이제 치과 가면요 입에 이렇게 고무 같은 거 끼워서 고정시키잖아요, 그렇죠? 뭐 감염되지 말라고 그거 끼고 성관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질병 사례가 많으니까 그 정도로 사실요 동성애는요 건강에 굉장히 이제 해롭습니다. 건강치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 준비하면서 어떤 동성애자의 삶을 살다가 돌아온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병원을 한 달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병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동성애자들도 안다고 합니다. 몸이 안 좋다는 것을. 자 그렇다면 왜 동성애자들은 동성성 관계를 하면 몸이 아프고 각종 질병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끊어내지를 못할까요? 왜? 왜냐하면 그게 성중독 때문입니다. 사실 그 동성애자들은요,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성끼리의 뭐 애틋한 사랑 뭐 그런 게 아니라 성관계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브로크백 마운틴 영화 보셨나요? 뭐 산 위에서 남자 두 명이 사랑하는 내용인데요. 저도 사실 안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남자 두 명이 그것도 남자 두 명 되게 연기 잘하는 배우입니다. 굉장히 애틋하게 사랑을 하는 이렇게 그런 영화라고 하는데 동성애자들은 그 영화를 보고 공감을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성애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은 말 그대로 성중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결코 말하지 않는 그들만의 비밀. 보시면요, 동성애자들은 사람을 볼 때 나한테 호감이 내가 저 사람한테 호감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지 않고요. 식성을 따진다고 합니다. 식성. 이게 뭐냐면 나랑 성관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이제 이상형을 이제 찾는 것이죠. 나는 조금 몸이 통통하고 어떤 남자형을 원한다. 뭐 이런 어떤 식성. 그런 거를 따져서 성관계를 하고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와 이렇게 성관계를 이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석천이 그랬죠. 나는 남자 선배 300명 이상과 관계를 맺었다. 이런 기사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 보면은 어떻게 300명 이상이랑 그렇게 성관계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거를 군대에서 느꼈습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한 300쯤 됐나? 이렇게 어느 이등병 하나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행동이 좀 이상해서 실제로 그 얘한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걔가 저 사실 게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놀랍잖아요. 사실 게이를 그렇게 가까이서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우리 선임들이 너무 궁금하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그래서 걔한테 이런 것처럼 물어보다가 너 그럼 그 전에 남자 몇 명이랑 사귀어봤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걔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50명 이상 하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엔 저희는 아무도 모르니까 얘가 조금 이렇게 허세가 있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허세가 있으니까 50명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말 그대로 성관계 자체가 그 만남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1대1의 애틋한 만남? 그런 거는 거의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이태원의 그 게이 클럽에서 코로나 확산이 있죠, 그죠?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사실 클럽에서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이렇게 확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태원 그 게이 클럽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고 이제 기사가 떴을 때 이제 제가 컴퓨터 여기 성형 공부 중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애들한테 한 말이 100% 확산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100% 확산된다. 애들이 왜요? 물어봤을 때 그 게이 클럽은 이제 춤추고 그런 데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 그런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100% 확산된다고 애들한테 말을 했거든요. 실제 그렇게 확산이 됐었죠. 이처럼 동성애자들은요 건강이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성 중독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다가가줘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동성애는요 에이즈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밀접히 에이즈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에이즈 감염된 사람들한테 에이즈 감염된 경로를 조사한 거거든요. 경로를. 그런데요, 70% 이상이 무려 70% 이상이 이제 동성성 관계를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이제 박사님은 동성애자 에이즈 관련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무려 200배 이상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단순한 통계만 봐도요, 동성애는요 에이즈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어디서 가장 볼 수 있냐면 우리 선배님도 혹시 동성애 하면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딘지 아시나요? 동성애 하면은 가장 유명한 도시 거기가 샌프란시스코의 카스트로 거리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책 보다 알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카스트로라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동성애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 좀 궁금하니까 구글에 쳐봤거든요. 구글에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게이 문화의 중심지 이렇게 구글에도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제 그 동네가. 그런데 그 카스트로 거리 거기에 가면요 이제 있는 광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광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에이즈 의약품 광고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에이즈에 걸리면 이제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약은 좀 부작용이 이제 있는데 그 부작용 중 하나가 뭐냐면 배가 튀어나오고 몸은 점점 이렇게 말라가는 이제 그런 부작용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딱 봐도 안 좋겠죠. 보기 안 좋겠죠. 몸 다른 데 말라가고 배만 나오니까. 그래서 근데 요 약은 뭐냐면요. 그 약을 먹으면 이 배 나오는 거를 조금 억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약은 에이즈 걸린 사람 외에는 필요가 없는 약이죠. 그런데 요 약의 광고가 요 샌프란시스코 카스트로 거리에만 이렇게 쫙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광고를 해도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만큼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많으니까 이 광고를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요건데요. 이제 해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임을 학교 사회에서 교육하던 시기. 예전에는 동성애가 이제 에이즈의 원인이다 이걸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99년에는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 그리고 2001년도에는 국가인권입법에 동성애가 보호 대상에 포함. 동성애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 이걸로 이렇게 된 것이죠. 2001년에요. 2004년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동성애 제외. 동성애 관련 어떤 영상이나 그런 글들을 예전에는 이제 유해 매체로 분류했는데 이제 거기서 빠진 겁니다. 그리고 2009년에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동성애 미화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글들이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동성애자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10대, 20대 기준만 보면요. 2000년에 2명이었는데 2014년에 53명으로 무려 2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 비율이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연령별 이렇게 동성애 비율인데 확실히 좀 젊은 층의 동성애 비율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제일 최근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신규 에이즈 환자가 이제 이만큼인데 20, 30대가 무려 6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대부분 20, 30대에 몰려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환자가 이제 무려 63%, 60% 이상인 것이죠. 이처럼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인데요. 사실 이 사실을 학생들이 많이 모르고 학생들뿐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모른 채 그렇게 이제 살아가죠. 그래서요, 이런 사실들을 동성애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요, 동성애자들은 이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에도 안 좋고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주면요. 늘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거는 타고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선천적으로 이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이미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아니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제 제가 원래 쭉 설명해 드리려다 좀 시간상 뺐는데요. 이제 동성애자들이 우리는 이성애자들과 염색체가 다르다고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연구해보면요, 염색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성 그 쌍둥이 중에서 동성애 일치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동성애자들은요, 가장 중요한 건 출산을 못합니다. 애를 못 낳습니다. 그죠? 여자랑 여자, 남자랑 남자랑 성관계라도 어떻게 애를 낳아요? 애를 못 낳습니다. 자연스럽게 만약에 동성애가 그 유전이라면은 어때야 될까요? 점점 시대가 갈수록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만약에 유전이라면. 그런데 이제 아까도 봤다시피 동성애는요 시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을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동성애는요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타고난 게 아니라 동성애는요 문화의 영향입니다. 문화의 영향. 문화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냐에 따라서 동성애는 늘고 줄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는 이제 늘 문화의 영향임을 우리는 조금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차별이라는 플레임을 좀 씌우죠. 차별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을 좀 지켜줘야 될 대상으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이제 요즘 그 10대 그 남학생들이 이제 동성성 관계를 찾는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빌려주는 겁니다. 알바하는 거죠, 알바. 쉽게 말해서 알바하는 겁니다, 알바. 이렇게 뭐,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이게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나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은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하다가 각종 질병과 에이즈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차별금지법 이렇게 만들려고 계속 노래를 부르죠. 그것이 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해외에서 이거 아까 본 그 마크죠? 소수자 그 마크? 해외에서 이분이 동성애자 목사입니다. 동성애자 목사.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동성애자가 나 목사 되고 싶다 할 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막으면은 이제 차별하는 거라고 하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성애자 목사가 나오게 되고 동성애자 목사가 동성애 주례를 봐주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요, 그 동성애자가 아까 그 동성애 출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갖고 싶으니까 이 남자의 그 정자를 다른 여자의 자궁을 돈 주고 빌리는 겁니다. 돈 주고 빌려서 그 여자를 통해서 애를 출산해서 이렇게 갖게 되는 뭐 그런 장면이고요. 그것도 이게 이제 동성애 화장실이 생긴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요. 요거 이제 케이크집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케이크집인데 요 부부가 이제 캐나다의 케이크집을 운영하는데 어떤 이제 레즈비언 이제 커플이 항상 요 케이크집에서 케이크를 사다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레즈비언 부부가 그 커플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축하 멘트를 좀 케이크에 써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두 부부가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 때문에 당신의 케이크는 팔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축하 문구는 못 써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레즈비언 그 커플이 이 부부를 소송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1억 6천만 원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라. 이렇게 1억 6천만 원 해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고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요거에 혹시 그 드라마 미드 보시면 또 이렇게 가끔 보실 수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어떤 미드를 봤는데 그 미드에 어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크리스찬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으로 나오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남자가 와서 우리
며칠 후에 여기 거리에서 동성애 파티를 열 건데 요거 홍보하는 포스터 요 가게 앞에 붙여도 되냐. 근데 이제 그분이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동성애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 당신 고소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난 동성애를 싫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뭐 이런 그 장면들이 미드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가 역차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절대 차별한 적이 없죠. 뭐 동성애를 한다고 아까 이분들이 뭐 케인을 안 팔기로 했어요, 뭘 했어요? 차별한 게 없는데 우리가 그 법이 통과됨으로써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것이죠. 동성애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을 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선을 계속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해외에서는요, 동물과 결혼이 이제 합법입니다.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요, 동물과 이제 결혼이 합법인데 사실 성경에도 되어 있죠. 수많은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수반 이제 동물과 성관계에 대한 것도 조금씩 아마 우리나라에 좀 미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올드보이 영화 아시죠? 올드보이 그 최민식 나오시는 그 올드보이 초반에 혹시 기억하시는 모르겠지만 강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시는 분 기억하시나요? 근데 강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는데 최민식이 넥타이 잡고 이렇게 말리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 잡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설정이냐면요, 그 강아지랑 성관계를 하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성관계를 하다가 자살하려고 한 그런 설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화가 동성애 하나가 넘어가면요,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또 이제 결국에는 어떤 선까지 무너지냐면 이런 선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어떤 기사인데 소아성애는 죄가 아니라 세대가 친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성애자들, 내가 이 아이가 좋은 걸 왜 니들이 막냐 이것이죠. 나도 얘가 좋고 얘도 내가 좋단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겠다. 왜 그걸 니들이 막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를 이제 차별이라고 말을 하면요, 이분들도 말을 하는 거죠. 차별받는 거다. 동성애라는 선 하나가 무너지면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선이 무너지게 되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탕한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혹은 동성애자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우리 말씀 두 개만 보고 마칠 건데요. 우리 이거 빼먹었네요. 네, 그래서 충분히 동성애는 치료받을 수 있는 거다. 이걸 꼭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동성애는요, 치료받지 못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동성애가 이미 잘못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두 개만 보고 한번 마칠까요? 네, 크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능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 중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선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꼭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동성애자들을 대할 때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걸 늘 조심해야 돼요. 저 동성애 뭐 이렇게 지지해요. 그걸 왜 지지해? 뭐 이렇게 절대 욱해서 감정적으로 지지바락 하면 안 되고요. 좀 차분한 마음으로 이게 왜 잘못된 건지 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죠. 감정이 먼저 나오면요, 논리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입장에서도 논리가 안 들어오게 되니까요, 절대 감정적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구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죠. 다 믿으시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도요, 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가, 너희들 그 동성애자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동성애가 죄긴 죄인데 다른 죄랑 똑같은 죄다. 동성애만 무슨 특별한 죄처럼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하면 안 되고, 동성애도 죄고 거짓말도 죄고 폭행도 죄고 다 죄다. 그 죄 중 하나가 동성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동성애자들을 대할 때 조금 긍휼의 마음으로,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다가갈 때 조금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 사회에서 좀 분별력을 이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